자, 이번 시간에는 19.5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화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요. 그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 바로 이 깁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9장, 20장 공부하는 내내 델타 G, 델타 G제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일반화학이 끝이 아니에요. 유기화학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생화학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이상 웬만한 책에는 델타 G랑 델타 G제로가 다 나올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델타 G라는 것은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연력학적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에 적용이 되는 아주 일반적인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연력학적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과학의 대상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델타 G나 델타 G0의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뒤에 나오는 표를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작 중요하고 어려운 건 뭐냐면은 델타 G랑 델타 G0의 어떤 직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이 있고 초기 농도가 주어졌을 때 이 개가 가지는 델타 G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kJ/몰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위가 뭘 의미하고 부호가 뭘 의미하고 이 절대값 100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그런 거를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G랑 델타 G0는 당연히 다른 거죠.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평상수, 반응지수와의 연관성, 이런 총체적인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9.5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19.5는 19.2 바로 다음 내용이라고 그랬죠. 중간에 있는 19.34는 엔트로피에 대한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19.2에서 공부했던 연력학 제2법칙 바로 다음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깁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정의를 하고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연력학 제2법칙을요. 우리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 형태의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하지만 어때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좀 애매하죠. 뭐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둥. 우리가 어떤 대상에다가 탁 적용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떤 비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에다가 뭐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기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은 연력학 제2법칙을 어떤 대상에 적용하기 훨씬 간편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깁스 프리 에너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다 유도가 돼요. 예. 그래서 자발성의 방향, 또 자발성과 관련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델타 G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였죠? 연력학 제2법칙은 델타 S 유니버스, 그죠?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겁니다. 자, 언제 0보다 커졌었나요? 언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나요? 그죠? 모든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뭐 돌멩이가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간다든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거에 의해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제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평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개는 어때요?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자발적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걸 더 구체적으로 반응지수 Q를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반응지수 Q가 평형상수보다 작든 크든 언젠가는 평형상수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평형으로 이동하는 자발적 과정 동안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주의 엔트로피는 언제 변화가 없나요? 언제 델타 S 유니버스가 0이 되나요?
바로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죠. 돌멩이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어때요? 오도가도 않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냥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델타 S 유니버스는 0이고요. 화학적 계도 마찬가지예요. 평형에 도달하면은 마치 이거랑 비슷하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농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델타 S 유니버스가 0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모든 자발적 과정에 의해서 델타 S 유니버스는 증가하고요. 또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죠. 델타 S 유니버스는 델타 S 시스템 개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스죠.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 더하기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예요. 자, 개라는 게 뭡니까? 개는요, 우리가 우주에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대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위라는 것은 그 개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모든 부분을 주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의 엔트로피일 때는요, 시스템이라는 이 아래 첨자를 안 쓰기로 했었죠. 아래 첨자가 없는 델타 S, 델타 H, 델타 G는 전부 어떤 개에 대한 연력학적 함수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을 해놨는데 어때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반응이나 개에 적용하기 굉장히 힘든 형태죠. 뭐 때문에 그런가요? 자, 여기 있는 델타 S 시스템은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T분의 Q 리버서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돼 있었죠. 19.2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정한 온도, 절대 온도가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역 과정 동안 그 개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 그게 이제 분자가 돼가지고 델타 S를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또 뭐 볼츠만식을 이용해서 델타 S는 볼츠만 상수 K 곱하기 자연 로그 뭐 W 만분의 W2 이런 식도 있었죠. 중요하지 않지만.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네. 델타 S 서라운딩스. 자, 주위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통해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도 굉장히 단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위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개에 대한 측정만으로도 우주의, 그러니까 개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보죠. 일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하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물질의 유출입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닫힌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런 개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 때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무엇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유출입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주위의 엔트로피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위가 얻는 열 에너지를 이렇게 서라운딩스 표현을 하면요.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T분의 Q 서라운딩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반응이 진행되면서 들어오거나 나간 열 에너지 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그 반응의 델타 H가 되는 거죠. 델타 H가 뭐예요?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개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를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Q 서라운딩스 주위가 얻거나 잃는 열 에너지랑 델타 H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절대값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개가 잃은 열 에너지는 전부 주위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를 생각해 볼까요? 얘가 발열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열 반응이면 델타 H는 음수죠.
근데 발열 반응이면 걔는 열을 얻습니다. 얘는 플러스예요. 어떤가요?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Q 서라운딩스, 주위가 걔로부터 얻거나 이르는 열 에너지는 델타 H의 부호가 바뀐 형태예요. 마이너스 델타 H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열역학 제2법칙을 우리가 다른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델타 S 더하기 T분의 Q 서라운딩스인데요. 이 Q 서라운딩스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델타 H라고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델타 H입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어때요? 열역학 제2법칙이 훨씬 간단해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더 이상 주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걔의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걔의 엔탈피 변화만으로도요,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 그리고 얘네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더 이상 주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계속 조금 더 식을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해요. 마이너스 t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t 델타 s 유니버스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되죠. 자, 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델타 g라고 하는 겁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g는요. h 마이너스 ts예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됩니다. 자, 델타 g는 뭐예요? 결국은 그죠? 바로 우주의 엔트로피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에서는 뭐가 중요했나요? 걔의 엔트로피도 아니고 주위의 엔트로피도 아니고 결국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중요했었죠. 우리가 식을 변형하니까 어때요? 델타 G라는 것은 델타 S 유니버스에 마이너스 T가 붙여져 있을 뿐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바로 델타 G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자발 과정에서 뭘 공부했었나요? 자발 과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엔탈피적인 측면, 또 하나는 무질서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식에서 드러나죠. 델타 H랑 델타 S가 T라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델타 H의 크기, 부호, 그리고 델타 S의 크기나 부호, 그리고 또 온도에 따라서 델타 G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자, 우리가 부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자발적인 과정에서 델타 S 유니버스는 0보다 컸었죠. 엔트로피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한 게 델타 G니까 모든 자발적 과정에 의해서 델타 G는 어떻게 되나요? 그쵸. 델타 G는 0보다 작게 돼요. 예.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델타 G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0은 무슨 뜻이죠? 아까도 델타 S 유니버스가 0이라는 것은 평형에 도달해 있다 그 뜻이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G가 0이라는 것은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에요. 델타 G가 0이라는 것은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델타 G는요,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근데? 델타 G가 양수라는 것은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역반응.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델타 G가 음수예요. 그러면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델타 G가 0이에요.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해 있습니다. 델타 G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